토크앤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지역은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이도영 청운대 교수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인천은 국민의힘이 압승으로 끝났는데 먼저 선거 결과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선거는 대통령 허니문 기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전체 선거 판도를 좌우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후에 3개월 만에 치른 선거인데다가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치르는 선거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일 수밖에 없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도층까지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을 선택하면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1.8%포인트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유정복 후보에게 7%포인트 차이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박남춘 후보의 현역 프리미엄 인물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위원장의 효과도 거의 없었던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소 우세를 보였던 서구, 남동구 지역 역시 약 2%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인천의 정치 지형이 일정 부분 변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계양구에서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인천 전체 투표율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아쉬운 모습을 보인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인천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리턴 매치였죠. 네. 주목을 좀 받았는데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인천시의 행정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그렇습니다. 전형지 시장의 리턴 매치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인천시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선거 기간 내내 최대 현안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가장 먼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 당선인은 사자 협의체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즉 이를 기초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한편 박 시장이 역점을 갖고 추진했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음카드 역시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당선인이 운영 방식을 재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재물포 르네상스, 유당선인의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부 소유의 인천 내양 부지를 찾아오는 행정 절차가 바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인천 내양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원도심을 지원하기 위한 5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 등 많은 행정적 변화가 인천시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인천적 선거긴 한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던 게 있어요. 보궐선거, 계양 지역 보궐선거가 있었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을 했습니다. 향후 인천적 정치 지형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출마는 전혀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출마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기도 할 만큼 명분보다는 실리,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출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양이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강세 지역임을 고려할 때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팬덤 현상에 따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편승 효과로 인해서 일부분 득표를 높였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권 후보였고 전국적인 유명인사치고는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재명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득보단 실이 많은 상처뿐인 영광 당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 비대위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국회 원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 위상,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인천 지역 정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전당대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내상을 치료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인천은 진보정당 출신의 구청장을 배출하는 등 소수정당의 존재감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시의원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인천에서는 광역 의원부터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진보 전당에서 소수긴 하지만 당선인을 쭉 배출하거나 존재감을 보여왔었는데요. 2010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얀 곡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제 정치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 정당,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지율 또는 득표율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까 선거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거대 정당들과 연대 내지 단일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진보 정당, 소수 정당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양당제 정치 구조가 공고해짐에 따라서 무투표 당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를 포함해서 무투표 당선자가 509명, 무려 12.3%에 이르는데요. 이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배제,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